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가장 거룩하고 지고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어린 그 아들이나 딸이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은 아니면은 그 손톱 눈에 가시만 베껴도 부모들이 가슴 저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물며 그 장애자를 그 아들이나 딸로 가진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쓰라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자폐증이라는 그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10여 년 세월 눈물과 기도로 지금까지 모정을 쏟아오다가 요 근래 장애자 부모 대회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이숙형 씨인데 오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모시고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동적인 얘기를 같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번에 그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자기 아이가 불편하고 뭐 아프고 그럴 때 도와주는 건 뭐 부모의 당연한 의무겠죠. 네. 글쎄 뭐 받아야 될 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남의 아이를 위해서 제가 애쓴 것도 하나도 아니고 네. 내 아이들이고 내가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제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서 제가 받았다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게. 아드님은 그 자폐증이라고 그러는데 자폐증이란 어떤 장애입니까? 예, 저희가 진단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조개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형상이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힘을 모아서 그 조개 껍질을 열어줄 때 그 아이가 이제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외부와 접촉을 잘 안 하고 네. 나를 이렇게 폐쇄하고 있는 네. 또 언어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를 동반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드님의 경우는 그 자폐증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글쎄 뭐 정확하게 진단은 받지 않았어도 네. 돌진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네. 보통 아이들하고 좀 다른 느낌. 돌 때쯤 예, 돼서요. 돌 조금 지나고 이제 언어가 시작되니까 네. 뭐 조금씩 옹알이 그런 건 해도 네. 전혀 보통 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쁜 짓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안 하고 네. 눈도 별로 잘 안 맞추고 네. 또 이렇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뭐 안아줘도 싫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어갈 때 마루 같은데 네.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러고 소리 지르면 돌아보잖아요. 근데 네. 그냥 가서 떨어지고 어허. 그런 걸 많이 해서 저는 뭐 의심을 했다고 하면은 귀가 좀 나쁘지 이상이 않은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걷는 건 어떻던가요? 늦게 걸었어요. 보통 아이보다 한 석 달쯤 늦게 걸었는데 걷긴 했습니까? 예, 네. 걸었는데 막 굉장히 그러니까 막 자연스럽지 않게 뒤뚱대는 형식으로 좀 걸었어요. 어허. 예. 네. 그래도 뭐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죠. 네. 뭐 외모로는 전혀 이상 없고 네. 그냥 예쁘게 생기고. 네. 그러면은 이 완전히 그게 자폐증이다 하는 진단은 언제 받았습니까? 한번 병원에 갔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2돌 정도 지났는데. 2돌 지날 때까지도 예. 병원은 뭐, 안 갔습니까? 글쎄, 그러니까는 뭐 두드러지게 얘가 이상하다라고 표현할 어떻게 뭐가 없어요. 어허. 그냥 뭐 왠지 좀 이상하다, 다르다, 예. 다른 아이들하고는. 예. 그런데 이제 뭐 주위에서 얘기하실 극성 맞고 개구쟁이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걔한테서 느껴지는 개인적인 이렇게 성격이 아니겠냐.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냥 드리고 있다가 네. 동생을 1년 6개월 터울로 낳았는데 네. 동생이 한 6개월 지나니까 걔보다도 많이 느낌이 달라요. 6개월짜리보다도. 네. 동생이 생기니까 네. 비교가 되더라 이런 예, 얘기. 예.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예. 그랬더니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2돌 지났을 때. 예, 소아과였죠. 예. 뭐. 그랬더니 이상이 없다고. 예. 뭐 아이들이 다 그렇게 큰다고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라고. 늦되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쟤들은. 네. 예.
그래갖고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를 집에서 더 데리고 있었죠. 네. 그랬더니 제가 자꾸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신우가 하루는 네. 이렇게 신문에서 좀 오려왔어요. 네. 그래갖고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는 기간이 있댄다고 네. 한번 상담을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사설 학원이었었는데 네. 전우하라 그러더라고요. 제 아이가. 학원에서요? 예. 그 진단을 2돌 하기로. 지났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소아과 전문의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네, 한 3돌쯤. 사설 강습소에서 누구가 그걸 진단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문의도 아닌데. 글쎄 그래갖고 예. 거긴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몇 있더라고요. 지 네. 아이들하고는 또 느낌이 다른 네. 그런 아이들인데 저기 전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뭐 마음에 그 부모들 왜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럼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한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다시 병원을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빠한테 그러시더래요. 네. 뭐 지극히 아이는 정상인데 네. 엄마가 약간 이상하다고 저기 엄마를 신경과에 진찰을 받게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신경과에 가서 진찰 받았어요. 그 정신과 의사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 아이하고 같이 받았어요. 정신과에서. 근데 아이도 정상이고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보고 약을 좀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신경과민이다. 네, 이게. 너무 예민해졌다고. 예민하다. 예. 그래서 안 먹었죠. 예. 글쎄요, 먹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안 먹고 제가 막 진지하게 막 호소를 했어요. 네. 그 과장님한테. 네. 우리 아이가 작은 아이보다도 굉장히 떨어진다.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참 굉장히 다른 느낌이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잘 좀 진찰을 해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대 부속병원에 가면은 네. 이근 박사님이 소아정신과를 전공하고 네. 지금 막 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한번 자문을 구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네. 자폐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폐증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그 생각이 드시던가요? 처음엔 자폐증이 뭔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폐증이 도대체 뭐냐고, 뭐냐고 그게 어떤 병이냐 그랬더니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암담하죠. 그리고 왜 부모들 이렇게 자기 아이가 또 외모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네.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남의 얘기 듣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절망 속에 빠지면서도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여쭤봤죠. 뭐. 네. 어떻게 하면 얘를 고칠 수 있겠느냐. 네. 그럼 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제 아이가 지금 12살이니까 10년 전이군요. 예. 한 9년 전. 9년 전.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완전한 그렇게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언어적인 어려움도 좀 있고 어허. 또 행동적으로도 새로운 상황에 가면 좀 힘들어요. 네. 산만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좀 대화할 때도 좀 더듬고 예. 그러는데 참 많이 이뻐져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세가 어떤 것이든가요? 그 지금 뛰고 뭐 이러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어적인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걔가 막 화나고 속상해해도 왜 그런지 모르고 또 엄마가 이렇게 지시해도 엄마도 또 많이 지희 엄마들은 많이 피곤하고 지쳐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네. 다른 아이들보다 아주 유독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밤낮 그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꾸 움직이고 뭘 깨트리고 그러니까 네. 반시도 뒤에 이게 저 그쵸. 주일 게을리 할 수가 없겠네요. 눈을 뭐 잠시도 못 뜨죠.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저희 집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버스 종점이 있는데 네. 버스가 없어졌으면 글로 뛰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버스를 기다리게 종점에 버스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막 놀다가 타고 그냥 붕 떠나 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몇 살 때 그렇던가요? 그게 이제 4살 전 5살 이럴 때. 예, 5살 때는 그래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4살에서 5살고 전후가 아주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뭐 그것도 참. 이제 그거는 차 밑에.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잃어버린 있죠. 적은. 네. 뭐 수없이 잊어버리죠. 그러니까는 뭐 눈을 잠시 잠깐은 안 띄는데도 네. 뭐 할 수 없어요. 저도 뭐 동생도 있고 뭐 화장실에도 가는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눈 깜짝이면 그냥 뭐 번개같이 달아나니까 뭐 잘 잊어버리죠. 이제 잊어버려서 속상한 건 뭐 이루 말도 못하죠. 외모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뭐 새로 이사간 동네였었는데 이제 먼저 살던 동네에서는 다 알죠. 네.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해주고 네. 그러는데
이제 걔를 교육받기 위해서 서울로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새 동네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온 식구들이 다 찾아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동그랗게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 보니까 제 아이가 그 속에 있어요. 네. 그 가게집 주인 할머니하고 네. 그러니까 긴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막 이렇게 진짜 막 개 쫓듯이 막 이렇게 쫓고 계시고 그래서 아 어쩐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 아이가 또 뭐 잘못을 저질렀으면 굉장히 죄송하다고 뭐 깨고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다 물어드릴 테니까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뭐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마르고 그러니까 편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이제 주로 물 종류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되게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 상자 위에 요구르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그걸 내려놨나 봐요. 그리고 뚝 들고 먹으니까 네. 그 할머니 생각엔 돈 달라고 그러니까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또 버리고 다른 걸 또 꺼내서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나쁜 아이라고 네. 막 가라고 그때가 몇 살 그러는데도 때인데요? 그때가 뭐 5살 안 돼서죠. 나쁜 아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막 얘 보십시오 막 이렇게 나쁜 아이라고 이 녀석 가라고 막 그래갖고 참 그 속상한 4살, 적이 5살 한두 먹은 번이에요. 아이가 또 그랬다고 그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오해를 많이 사요. 아까 잠시 말씀하시기에 뭐 버스도 타고 버스 밑에도 막 들어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얘 한 번은 또 잊어버려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없어요. 네. 굉장히 그래갖고 그 가게에 보니까 그 가게집에 있더라고요. 네. 또 다른 방향에 네. 그래갖고 가게집 아저씨가 아우 이 아이 당신네 아이냐고 그래서 네. 그렇다 그랬더니 양 뭐야 애 간수 잘하라고 얘가 지금 30분 전서부터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끈으로 묶으셨더라고요. 둘이 줄로. 네. 그러니까 행길가였는데 네. 걔가 이렇게 행길까지 쫙 나가가지고 아마 이렇게 신호등에 걸려 있는 그 택시를 이렇게 타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기사 아저씨가 못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막 신경질 나갖고 막 차에다가 막 들이받고 그러다.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가 이제 들여다가 네. 조금 이제 아, 어렵구나 좀 네. 불편한 아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나가려고 그래서 끈을 묶고 장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간수하냐고 너무너무 막 혼났죠. 뭐 한두 번이겠어요. 그러면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부터는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무슨 교육을 받게 됩니까? 특수교육이죠. 그래서 2대 저기 특수아동 교실에서 하는 네. 이제 교육을 받고 네. 그 후에 또 중대에서 또 처음으로 네. 이제 통합 교육을 겸한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아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얘네들을 한 반 만들었어요. 네. 그런 곳에서 또 혜택을 받고 또 언어 치료도 받고 거기서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는 놀이 치료예요. 말을 안 하니까 가르치기도 어렵겠네요. 예, 그러니까 놀이 치료. 이 아이들을 놀이 그러니까 말하는 법은 안 가르칩니까? 왜요? 말하도록 자꾸 예, 유도하겠죠. 유도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그런 방법이 있죠. 몇 살 때 말을 하던가요? 이대 들어가지고 한 2달 교육을 받았는데 네. 다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아 이제 됐구나. 예. 이제 말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늦되는 아이들처럼 말이 되면 수술수술 이제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가 진짜 어려운 고비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아이들은 저절로 배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외국말을 배우듯이 네. 진짜 하나하나 개념을 심어주면서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말, 그러면 명사를 다 가리키고 그다음에 동사도 다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문장을 또 연결을 시켜주고 또 내가 해야 될 말과 네가 해야 될 말을 다 분별해서 하나씩 다 반복적으로 가리켜서 주입시켜요. 하하. 그게 몇 살 때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언어가 시작되면서 뭐 하면은 그만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 후에 정규 학교는 언제 그럼 들어갔어요? 제 나이에 갔어요. 제 나이에 가게 예. 되던가요? 굉장히 노력했죠. 네. 가려고. 네. 그 가서는 어떻게 되던가요? 정상적인 딴 아이들하고 모였을 때. 그러니까는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준비 단계를 다 했어요. 네. 아주 진짜 특수교육 다 받고 언어적인 어려움에도 언어 치료 다 받고 또 미술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리 치료 이런 것도 받고 뭐
뭐 집에서 하여튼 학교 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학습 과정까지 다 해갖고 갔죠. 네. 제 아이는 좀 지적으로 좋아하는 아이예요. 네. 학습을. 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몰랐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도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막 이렇게 산만하고 돌아다녀도 이렇게 인력 있잖아요. 하나씩 네. 넘기는. 네. 그것만 주면은 뭐 1시간이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넘기면서 말은 한마디 안 해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너무 엄마하고도 관계를 안 하고 그래서 한번 가르쳐 봤어요. 네. 그래갖고 너무 산만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 같은 방법을 하시면 엄마들 안 되죠. 근데 책상에다가 둘이 같이 묻고 네. 그렇게 그걸 이렇게 한글을 가르쳐 보니까는 한 달 만에 다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차이가 어떻게 보면 신동이 아닐까요? 별 그러니까 생각이 다 드네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착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한문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집착을 하고 말을 못 하고 그러는데도 막 넣으니까 말은 하나도 안 되는데 네. 한글을 띄웠어요. 그게 막 발음도 막 이상하면서 막 앙아지 뭐 강아지도 네. 그렇게 해서 뭐 드리고 하나씩 뭐 가나 다라 이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단어로 막 바로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도 그렇게 해서 넓어지더라고요, 지가. 그러면서 저하고 좀 관계가 되더라고요. 학교는 잘 찾아다니던가요? 어려웠죠. 그러니까는 얘는 제일 힘든 게 일단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 집에. 예. 그러니까 그냥 찾질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꾸 돌아다니고 싶어서입니까? 그거는 잘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고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나가면 그냥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살 정도부터는 이제 돌아오는 훈련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않겠나. 시킵니까? 그건? 그래갖고 이제 각오를 하죠. 이제 네. 오늘은 내가 이제 얘를 완전히 예. 내가 고생하는 날이다 네. 잡고 네. 이제 약속을 하고 네. 나가라 지금부터 네. 나가서 이제 시계 이런 걸 다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 네. 지금 몇 시니까 몇 시까지 돌아와. 네. 그러면 이제 뭐 대답은 건상하고 나가죠. 네. 그러면 뒤를 계속 쫓아다녀요. 미행을 어디서 하는군요. 이제 뭘 하고 다니나. 아하. 그러면 너무너무 이렇게 전보산 때 그런데 이제 뭐 이삿짐 센터 용달차 뭐 그런 거를 잘 보더라고요. 숫자니까. 네. 그래갖고 그걸 아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디 이사 가고 그럴 때 걔한테 물어보면 이제 다 이삿짐 센터 다 가르쳐 주죠.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냥 마냥 놀아요. 그러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저도. 그러면 밤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밤에 늦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제가 조금 자신이 있다 싶어서 이제 내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디 놀이터로 오더라고요. 음. 지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자신을 가졌어요. 아, 아무리 늦어도 놀이터까지는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아 이제 제가 조금 늦으면은 덜 걱정을 놀이터로 하고 갑니까? 놀이터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했더니 거기서부터 집에를 안 와요. 한 500m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위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죠. 네. 숨어가지고 네. 제 집에 좀 가라고 막 야단을 좀 네. 쳐달라고.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도와주고 어떤 분들은 뭐 안 간다고 이제 들은 척을 안 하니까 안 그러면 뭐 막 혼내기고 때려서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럼 싫다 그러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도와주시면 조금 하루 이제 조금씩 또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늦게 집에 점점점점. 들어오면 네. 그럼 또 나가려고 그럽니까? 집에를 들어오질 않죠. 그거는 이제 제가 어차피 데리고 아니 오는데 억지로 데리고 들어오면 또 나가려고 그러겠군요. 그럼요. 또 나가죠. 계속 나가죠. 밤중에도 나갑니까? 그럼요. 지가 이제 나가고 싶으면 그게 매일이 아니고 어느 날 뭐 나가고 싶은 게 지금 몇 학년입니까? 5학년. 지금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국민학교 한 3학년까지는 그러니까 한 2학년까지는 전체 톱했어요. 예. 허허. 그때 이제는 사고력이 좀 부족하고 제가 학과를 전부 다 봐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시간이 없고 네. 그래서 사고력에서 너무 떨어지니까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도 중상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10여 년 동안을 그 애기한테 그렇게 매달렸으니 여러 가지로 그 가정주부로서의 집안 살림이 됐겠습니까? 엉망이죠 뭐. 걔한테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살림은 겨우 그냥 먹는 것만 해결해요. 애기 아빠께서는 어떤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아내도 빵점, 동생한테도 빵점 엄마. 네. 그렇죠 뭐. 근데도 참 아빠가 잘 참아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참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인데 말이죠. 그래도 애기 막 아빠로서 힘들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순간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제 생각으로는 네.
하루 종일 걔한테 붙어도 다 못 해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언어적인 어려움, 뭐 순간순간 뭐 이게 부딪히는 문제를 다 바꿔주고 고쳐줘야 되니까 뭐 밤 12시, 1시를 가리지 않고 저는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싸놓고 애가 잠들면 일하고 그냥 걔가 눈 떠 있을 때는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달라붙어서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맨날 애하고 그렇겠죠. 그냥 큰 소리 나고 맨날 밤 12시, 1시까지도 애가 놀이터에서 안 들어오면 그때까지 이제 저는 지키고 있고 걔가 돌아올 수 있도록. 가장 힘들고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할 만큼 어려운 것은 언제였습니까? 글쎄요, 뭐 순간순간 그 어려운 거야 어떻게 다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웅변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이제 네. 언어 치료를 네. 끝내고 이제 웅변학원에 이제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웅변대회를 나가보자 그러셔요. 네. 근데 이제 제 아이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잘해서 웅변대회를 나갔다기보다는 많은 경험을 시켜줘야 되겠기 때문에 네. 또 학교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아주 네. 진짜 한 달 동안 아주 막 힘들게 제가 네. 방황을 하다가 네. 결정을 해갖고 웅변대회를 내보냈는데 저는 이제 목표한 게 네. 그저 올라가서 그냥 지가 외고 있는 얘기나 그죠? 했으면. 그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고 내려오면 큰 성공이다. 네. 그러고 나갔는데 뭐 그 전날 뭐 잠 못 자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뭐 밥도 못 먹고 뭐 걔가 8번째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얼마나 손에 많이 땀이 나고 떨렸는지 그 녀석 이렇게 올려보내고 네. 뒤돌아섰는데 그 이제 거기 사회를 보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정신박약아로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교육 과정을 거쳐서 네.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잘못하더라도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 그 왜 또 정신박약하라고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래갖고 자폐증과 정박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분류가 되죠. 예. 근데 너무너무 그냥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계단을 내려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득하고 네. 저희들은 뭐 창피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갖고 웬만한 뭐 창피와 무아는 뭐 아주 뭐 보통으로 알고 다니는데 네.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건 둘째치고 아이한테 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여의도 언어회관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큰 데서 그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 앞에서 걔가 그렇게 되니까 네. 뭐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걔는 나름대로 참 무난히 잘 하고 네. 그리고 잘 못 알아듣지만 하고 내려왔어요. 음흠. 내려왔는데 그렇게 좌절이 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정말 쉬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참 지탱하기 어렵던 거래요. 네. 그때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은 만약에 좀 자폐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소개가 됐더라고 그러면 그런 충격을 안 받았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뭐 그렇게 느껴보지 그리고 또 않은 사람. 사회 보시는 분은 또 좀 걔를 배려해서 배려해서 했겠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예. 네, 하여튼 너무 큰 상처였던 근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매일같이 그렇게 애기 때문에 어려움이 연속인데 그거를 지금 지내고 나서 무슨 힘으로 그걸 그렇게 지탱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큰 좌절을 했어요. 근데다가 아빠가 설상가상으로 그때 좀 사업에 실패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래저래 걔 교육을 중단시킬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제적인 또 뒷바라지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아이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참 많은 교육비를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저 혼자 죽는 거야 쉬운데 나도 부모인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키워주겠어요. 그래갖고 참 전 나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갖고 그날 밤에 이제 걔를 데리고 죽으려고 참 혼자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주위에서 권유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거나 한번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런 말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참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죽으려고 오신 분이 있는데 과연 최선을 다하고 살았나 돌아봐라.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가서 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 이숙형 씨를 아니죠. 듣고 생전 얘기한- 처음 가는 교회죠. 그럼 그분은 왜 갑자기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셨겠죠. 예.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이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예. 집에 와갖고 그래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죽어도 저희 큰 아이한테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이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니까 부모님. 네. 그것도 동생한테도 다 못했을 테고 그 밑에 동생 아이요. 또 남편한테도 뒷바라지 다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제가 죽으면 가장 큰 상처가 되실 것 같더라고요. 친정 부모님한테. 예. 건강도 많이 나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원래 좀 약해요 제가.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진짜 우리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편식도 심하고 이렇게 스스로 하질 않으니까 네. 다 그런데 갈라 그러면 다 도와주고 입혀주고 이래야 되니까 네. 끼니를 저희들이 잘 못 챙겨요. 네.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그랬지만 이제 나중에는 정말 끼니가 없어 네. 많이 굶었죠. 예. 그러니까는 악성 빈혈로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참 제일 힘든 게 길에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어지럼증이 올 때 네. 이제 걔 손을 놓으면은 걔는 그저 차고 뭐고 튀어나가는데 네. 아우 막 얘는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벌써 제가 느껴요. 이렇게 갑자기 확 어지러워지려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이제 지탱할 걸 막 잡죠. 뭐 네. 길에 그냥 나무라든가 전신줄이라든가 막 네. 자꾸 아이를 그냥 있는 힘껏 잡아갖고 막 한 2, 30분 이제 막 진정을 하고 땅이 이렇게 막 스펀지 같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죠. 근데 지금은 그 아들 아이가 이름이 뭐라 그랬지요? 박윤서. 윤서요. 예. 그 윤서군을 그렇게 엄마 된 입장에서 보살피다 보니까 그 자폐증이라든가 비슷한 증세의 어린이에 대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가 되셨나 보죠. 그 아유, 요즘은 그렇지도 자폐증의 않아요. 그런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면서요? 네. 네. 그 한 아이도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자기 자식도 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그 자폐증에 걸린 애들을 봐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없어요. 예. 그래 그것도 서울에 치중돼 있고 네. 이제 제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 너무 네. 이제 길에다가 네. 소요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네. 뭐 하루에 차를 4시간, 5시간 타는 날이 허다하거든요. 네. 매일 이제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는 가정 생활이 엉망인데다가 네. 이제 형제들이 네. 너무 피해를 많이 보죠. 네. 그러니까 누가 돌봐줄 수 없는 가정은 너무 어렵고 또 나름대로 제가 정말 저는 다시 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라도 뭐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그날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런 목표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안정이 됐어요. 네. 그래갖고 뭐 이상하게 그런 장소가 준비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거저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거저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갖고 시작하게 됐죠. 그럼 지금 자폐증의 그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와서 그 훈련 교육을 받습니까? 네, 저희 인천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네. 자폐 전문 네. 기관이.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받게 23명. 네. 그 23명에게는 무슨 교육비를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경제적인 능력이 없네요. 시작할 때 꿈은 네. 영세민 이제 가정들의 아이를 네. 무상으로 해주는 게 네. 지금도 꿈이에요. 네. 제가 너무 어려웠어서. 네. 근데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데다가 네. 아이 한 33명, 4명에 교사가 한 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네.
받습니다. 네. 어머니들한테 예. 교육비를.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서 시설을 하게 됐어요? 집안이 어려웠다는데. 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에 제 친정 아버님이 건축계에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지시고 상가가 저기 하나를 지셨는데 네. 그 2층에 자리가 있는데 한번 늘 이제 제 뜻을 아셨죠. 네, 제가 네. 얘네들 위한 기간이 너무 없다고. 그랬더니 한번 너가 해보지 않겠냐. 네, 네. 이제 유치원을 원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주 전문 교육 기관은 어렵고 네. 전문 교육 기관에서 나와도 통합을 할 수 있는 데가 네. 사실상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좋아지면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러셔서 그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겠다. 이제 교사만 연결이 되면 제가 이제 하겠다. 교사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까지 7입니다. 아기들 23명에 네. 교사가 7명이군요. 네. 아마 어떻게 그래도 보면 한 부족해요. 사람 앞에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예. 지금 거기 와서 훈련을 받고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전부 윤석훈 같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어도 어렵겠어요. 그래도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기관에는 예. 그렇대요. 아이 하나에 이제 전문가가 몇 분, 그러니까 언어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 또 뭐 이런 지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 그렇겠네요. 마침 이 자리에 그 친정 아버님 그 장소를 선뜻 제공해 주시고 뒷바라지를 해 주신다는 우리 이 선생님 나오셨는데 잠시 제가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그 외손주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겠어요? 뭐 저야 떨어져 있으니까는 속상했다는 보담도 저 애미가 애를 많이 썼죠.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교육 시설을 만들도록 뒷바라지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들하고 이제 유치원이나 유아원 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보탬이나 좀 해봐라. 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죠. 네. 또 장소가 있고 하니까는. 네. 그랬는데 제 소원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인천서 서울까지 다니려면은 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네. 또 저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 네. 또 지가 버스를 타고서 이제 가면은 애가 산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승객 여러분한테 그 참 애 하나 잘못 가르쳤다고 해서 꾸지람도 많이 들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생각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걔가 무조건 그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언어 치료 또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낫더라 하는 확신을 가졌죠. 우리 애가 이제 그렇게 되시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한 명이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은 너도 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죠. 예. 이제 그 시작할 적에는 좀 보람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안하고 어려운 것이 이 선생님들이 이 보수는 적은 데에다가 고생은 참 못하시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는 아주 미안할 따름이에요. 네. 평소 따님이 그 외손주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그 뭐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죠. 안타깝고 어떻게 내가 도왔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었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일을 하시면서 그 가장 어려운 거는 뭡니까? 지금 이 하시면 이 일은 아드님 같은 경우에 자폐증의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모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저는. 이해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네.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한 2시간 반, 3시간 가르쳐 주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네. 이제 그걸 이제 부모들이 해내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역시 부모들이 교사가 돼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육해주고 네. 그저 봐주는 측면이 아닌 네. 우리 아이들은 그냥 발달 과정을 네. 참 이렇게 위기를 계속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네. 그 위기를 부모가 넘길 수 있도록 네. 그냥 노력을 마치 그 해주고 타가소에 어린이를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안 되죠.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아주 네. 이 부모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부모 교육을 아주 일일이 다 못 해주는 거. 예. 그게 참 그러니까 부모까지 어렵고.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 공개해요. 그러면은 그 거기 와 지금 계신 그 우리 이숙형 씨를 빼놓은 6명의 교사분들은 전부 그런데 전문가입니까? 네. 아, 예. 그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죄송하죠. 그러니까는 네. 교사의 그 질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능하시고 하시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뭐 보수가 적으니까요. 예, 예. 생활 여건. 예. 마침 이 자리에 그 윤정숙 씨가 나와 계신데 제가 좀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언제부터 이렇게 자폐증의 어린이들을 그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공부를 하셨는지요? 자격은 뭐 지금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실습 기간을 중대복지관에 나가게 됐어요. 아하. 거기에서 조기 치료 기관에서 네. 실습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을 접촉하게 됐죠.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큰 아이들 그 네. 기관을 공부하고 네. 졸업한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윤서와도 연결이 됐고요. 그 윤서 어머니하고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네. 됐습니까? 그 이번에 그 윤서 어머니께서 이런 그 자폐증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을 만들었다고 그럴 때 어떻게 선뜻 거기 가서 또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이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이 굉장히 그러니까 미비하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는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또 조기 치료 기관은 그래도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이 연결되는 지속 기간이 없어요. 학교를 가게 돼도 뭐 유치원, 학교 그리고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특수 교육이 계속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들이 교육되어지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서 어머니, 그러니까 이 선생님과 연결이 됐을 때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거를 보고 그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참 어려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별반 알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루기 어려운 어린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 윤정숙 씨 같은 분이 그러니까 또 5분이 계시겠군요. 네.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저분들은 근무를 하십니까? 종일이죠, 뭐. 하루 종일입니까? 예, 저기 수업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예요. 예. 오전 오후는 하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죠. 예. 일찍 출근하고. 예. 그 대충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린이가 지금 23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3살부터 네. 7살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 자폐증의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 아들 때문에 기뻤던 적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그럼요. 순간순간이죠. 그러니까는 언제가 제일 보람 있던가요? 그러니까는 뭐 이 기쁜 거는 뭐 큰 데서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얘를 막 교육시키고 있다 너무 안 되던 문제가 딱 됐을 때 뭐 네. 이런 때는 뭐 말할 수 없는 그 구체적인 기쁨이죠. 예를 들면 어떤 때입니까? 저기 운동회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적으로는 전부 외모적으로는 이상이 없어도 네. 체육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요? 예. 아니 24시간 중에 2시간, 3시간만 자고 밤낮 뛰는데도 체육은 못해요? 예, 아주 굉장히 달리기 하면 꼴찌예요. 아하. 예. 그래갖고 뭐 전혀 뭐 이상이 있다거나 불편해서 못 쓰는 게 아닌데 네. 이게 뛰려고 그러진 않는 모양이죠. 아니죠. 뛰는데도 뭐 이게 체조 같은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모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적인 이제 운동회 때문에 이제 겪는 어려움이죠. 네. 근데 1학년서부터 3학년 때까지 이렇게 50m 네. 뛰더라고요. 근데 네. 4학년 때부터는 100m를 네. 뛰니까 네. 너무 긴 거리를 네. 뛰니까 이제 우스운 예로는 이제 앞에가 이제 다 달려가잖아요. 네. 이제 출발해서 네. 그러면 반쯤 가면 다음번 이제 아이들이 출발을 한다고요. 네. 얼마나 늦게 뛰면은 걔네들 속에 같이 뛰어갖고 1등인 걸로 착각도 돼서 어떤 때 상 받는 줄에 가서 서 있기도 하고. 근데 지가 알아요. 내가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그 이왕에 속상해하고. 1등을 못 할 테니까 뒷팀으로
좀 처지는 거 아닐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열심히 근데 뛰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기 가운데 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신동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예. 부모들은 착각을 한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야, 천재인데 뭐가 어떻게 잘 안 돼갖고 그런 게 아닌가. 뭐 한문도 그런 생각이 다 들겠죠? 예, 천자문을 한 20달에 다 띄었어요. 네. 예. 막 그 지금도 언어들- 그거 다 기억합니까? 아, 그럼요. 오늘도 지금 김 아나운서님한테 사인 좀 받아다 달라고 네. 오늘 바빠서 못 가니까 네. 현장 학습 갔거든요, 학교에서. 아하.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주 박윤서라고 한문으로 싹 써서 주더라고요. 아하. 꼭 좀 사인 좀 받아다 달라고. 예. 그저 뭐 한문으로 해드릴까요? 한글로 해드릴까요? 네. 그랬는데 요번 그러니까 5학년 때 네. 처음에요. 네. 요번에는 이렇게 장애물 경기를 했어요. 이제 지네가 그래갖고 4학년 때도 뭐 알아야지가 맨 꼴찌인 줄 아니까 막 화내고 막 속상해하고 막 두루놓고 막 그건 좋은 일 아닙니까? 한내고 예, 근데 쳤다고 이제 그래서 분해하는 거는. 나와서 그러면 괜찮은데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운동장 안에서요? 예, 경기를 하고 있는 내비석 막 그런 때쯤 막 가갖고 막 화내고 그러니까 예. 교장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데리고 뛰어봐라 막 예, 이러시기도 예, 하고 예. 근데 이번에는 아주 선생님하고 아주 수없이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도 예. 정정당당하게 꼴찌를 해도 괜찮은 거다 예. 마지막까지 하면 된다 이제 우린 널 믿는다 그러니까 예. 아주 잘 해주길 바란다 그랬더니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한 5개 장애물이 있는데 뭐 물론 꼴찌죠. 네. 근데 아주 끝까지 다 넘고 네. 맨 꼴찌로 뛰었는데도 우리가 이제 막 잘했다고 이제 막 박수 쳐줘 그러니까 나 꼴찌로 했어도 내가 정정당당하게 내가 화 안 내고 네. 난 아주 이렇게 잘했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아주 너무 큰 기쁨이 되고 예. 가능성 같은 걸 예. 봐서 기뻐요. 아마 꼴찌를 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부모님은 이수경 씨 한 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본인은 커서 이 다음에 뭘 하겠다고 그러던가요? 의사 표시를 이제 자유로 하고 자기의 뭐 화도 낼 줄 알고 그런다니까. 예, 학업도 중간 정도의 그 실력이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뛰어나요. 그러니까 네. 옛날엔 기억력 같은 건 막 컴퓨터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고력이 좀 좋아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1년 12달 뭐 준비물을 다 외요. 뭐 2학년이면 1학년 때 1년 12달 준비물을 다 외고 뭐 몇 년 전 몇 월 며칠이 뭐 대설이었다. 뭐 그런 거 뭐 무슨 띠고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력은 다 없어지고 네. 꿈이 자꾸 바뀌어요. 네. 그 뭐 그때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지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뭐 네. 컴퓨터를 좋아하니까는 네. 컴퓨터 공학 박사가 된다 그러더니 네. 동생이 그쪽으로 하니까 자긴 싫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이 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며칠 전에는 아주 자기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네. 아주 자랑스러운 네. 일꾼이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학교 5학년이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5학년의 일반적인 수준에 비교하면은 아직도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집니까? 네. 예. 그러니까는 도움을 줘야 돼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집은 잘 찾아옵니까 이제? 이제 그런 걱정은 없어요. 버스도 혼자 타고 지가 다 갔다 오고 아하, 예. 뭐 저기 어디 갈 때 심부름도 다 가고 그렇습니까? 필요한 거 지가 다 돈 달라 그래서 예, 사고 예. 얼마 전에는 막 이제 남의 것을 막 거저 먹는다든가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 눈에 보이는 건 다 자기 거고 좋은 텔레비전 보고 그렇습니까? 네 봐요. 네. 그렇다고 11시에 만납시다. 언제 하냐고 예. 알아갖고 오면 그날은 밤새고 봐야 되겠다고. 자기가요? 예, 그렇게. 그 윤석훈이 한번 이 자리에 출연했더라면 이 내가 굉장히 반가울 것을요. 네, 지금 윤석훈이 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좀 약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머니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공부 잘하고요. 예. 혹시 이런 장애자라고 그럴까요? 자폐증 이런 그 어린이를 가진 자식을 가진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글쎄 뭐 다 애들이 개인차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쪽이 좋으면 이쪽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정말 좋아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안 좋아지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도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또 주위에 많은 아이들을 봤던 경험으로 제 믿음이자 소망입니다. 그러니까는 미리만 발견을 해서 정말
최대한으로 그냥 거저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때가 돼서 저절로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정말 열심히 걔를 위해서 도와주고 애써주면은 진짜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진짜 좋은 여건에서 잘 교육받으면 꼭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지치시지 말고 또 입만 열면 뭐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정말 얘를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는 아주 시발점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동안 10여 년 동안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면은 된다는 것을 여러 부모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그 사랑하는 그 윤서군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정상화에 가깝도록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하는 과정이죠. 예. 그 고생이라든가 그 동안에 속상했던 것이 많이 그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날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걸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얘기를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운동회에서 꼴찌로 이렇게 골인했을 때 가장 기뻤다는 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10여 년을 고생하신 보람을 우리 듣는 이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폐증이라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서 그 얼마나 어머니가 애를 썼는가 그 감동적인 모정을 여러분과 같이 들었군요. 앞으로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잘 오늘 키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